2021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 부동산 투자 매매는 개개인의 상황이나 그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방송은 단지 참고로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네, 절반을 보내면서 그러면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불경기인가 호경기인가에 따라서 부동산이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경제 주기로 10년 주기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제 주기 같은 거는 정말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도 경제적 영역에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 굉장히 많겠으나 그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입니다.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생긴 실업률, 세 번째는 이자율, 네 번째는 수요 공급의 법칙이고요. 5번째는 차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말 백신인데요. 미국은 백신 접종이 지금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47%, 미 전체로 봤을 때는 45%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나가보면 교통체증이 엄청 심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실업률입니다. 정말 팬데믹 이후에 그 실업률이 되게 많아졌다가 요즘은 다시 리커버리 돼서 일자리로 돌아온다 그러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셧다운 됐을 작년 4월의 실업률은 14.8%였습니다. 현재 지금은 5.8%로 아주 빠르게 리커버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트를 참조하시면 아마 더 쉬우실 거고요. 실업률은 부동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융자 조건에서 좌합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페이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바로 그 척도가 좌합이기 때문이죠. 네. 세 번째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금리 이것은 정말 중요하죠. 금리와 집값은 주로 반비례한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자가 0.5에서 1% 오르면 집값은 1%에서 2%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모게지 페이먼이나 융자 비용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매물이 증가하고 수요는 줄어들게 되겠죠. 이자율에 따라서 모게지 페이먼트 차이가 또 얼마가 나게 되는지 제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50만 불 집을 구입하셨을 때 이자율이 1% 차이가 나면은 215불 차이가 나고요. 2% 차이가 났을 때는 446불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구매 금액이 더 많을 때도 계산을 해보면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자율이 2%가 차이가 날 경우에 10년 페이먼트는 11%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부동산과 융자는 실과 반유가 같은 존재이므로 이자율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죠. 부동산 매매를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이 이자율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대부분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은 가격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이렇게 모두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요즘에 집이 없어서 인벤토리가 없어서 이런 거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부동산 구입은 마치 전쟁 같거든요. 이게 셀러스 횡포가 엄청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노 리페어, 노 터마인 이건 기본이고요. 렌트백 3개월, 어떤 경우에 한 달 렌트백을 프리로 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첫 구매자 비율이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10년 이래로 가장 높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액티브 인벤토리를 보면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팬데믹 이전 기준으로 봤을 때 50% 이상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마켓에서는 인벤토리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또 새집 분양으로 제가 눈을 좀 돌려봤는데 얼바인 새집 분양을 지난 주말에 다녀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솔드아웃이고요. 7월이나 8월에 이제 페이스 다시 릴리즈 한다고 그러는데 웨이팅 리스트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100명 이상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당분간 수요 공급의 그 원리는 계속해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foreclosure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서 모기지 페이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차압을 당하게 되는데, 요건 차압 철자는 제가 그 전에 올려놓은 걸 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택을 차압당하는 경우가 얼마나가 될지 참 관심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2008년에 서버프라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서 집을 구입하시고 이득을 보신 분도 있고, 뭐 그때 이제 기회를 놓쳐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디폴트가 될 확률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작다고 보고요. 금융사태 이후에 은행에서는 더욱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레이트를 낮췄고요. 또 구매자가 그 집을 구입을 할 때 20% 이상 다운을 하는 레이트이 33.1%로 높아졌어요. 그리고 제로 다운도요. 예전에는 40.9%가 다운을 하나도 하지 않고 집을 샀지만 지금은 한 10.6% 정도의 그 다운을 하지 않고 사는데, 다운하지 않고 사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VA 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베트랑 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FHA 론과 베트랑 론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CAR, 즉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에서 전망하는 포클로즈 시나리오를 보시면 포클로즈 될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자율이 왜 그러냐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파이낸싱을 하셔가지고 페이먼트 부담을 줄였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홈 에퀴티가 쌓였잖아요. 집값 상승이 하면서. 그래서 다시 리파이낸스를 또 한 경우도 있어요. 뭐 특히 FHA나 이런 사람들은 에퀴티가 쌓였으니까는 컨벤션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모기지 보험이 없어지니까는 훨씬 더 페이먼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뭐 리파이낸스도 안 되고 홈 에퀴티를 해서도 사용이 안 된다 그래서 페이먼트가 힘든 경우에는 아마도 집을 이미 매매를 하시기에 좋은 때이고요. 좋은 시절이고요. 또 아니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바이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포클로즈가 되면 좀 싸게 구입하고자 하는 기대감이 많습니다. 분명히 포클로즈 되는 집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금융사태 때처럼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내가 언제 사는지는 조금 더 보시면 좋겠고요. 네, 한 가지 꼭 좀 주시하셔서 보셔야 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하고 관련이 돼서 지금 6월 30일 곧 오죠. 6월 30일에 그 차압 유예, 즉 포베어런스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폐거 모라토리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6월, 그러니까는 테넌트가 페이먼 못하는 게 그 모라토리움, 그 이빅션 못하는 것도 6월 30일에 끝나요. 그러면은 이 지금 포베어런스나 이빅션 모라토리움이 끝나는 이 시점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 또 집값이 너무 올라서 하락할 것 같아서 주택 구입 의사가 줄었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팬데믹 상황이고 실업수당을 받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 다음에 뭐 금리 상승이 올라갈 거다, 수요 공급의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사항들이 부동산 시장 변화가 생기면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분명히 조정 기간이 올 것인데 저는 올 여름을 지나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 팔려고 하시는 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하는 그 상황에서 제가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또 제가 부동산 업을 하면서
본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결정하셔서 정말 손해보지 않는 어떤 투자, 매매 이런 걸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부동산 PD 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